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4년 만에 백악관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과 또 그에 대한 정부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러 불확실성이 높아지겠지만 이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윤상현 안녕하십니까. 의원입니다. 네, 자, 윤 대통령 트럼프 당선인과 전화 통화에 이어서 이른 시일 안에 만나기로 약속했고 또 오랜만에 윤 대통령이 골프 연습을 다시 시작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의원님께서는 두 사람의 케미 어떻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두 분의 케미스트리라고 하죠. 영어로 케미가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경력상의 두 분의 공통점이 있다면은 윤석열 대통령 검사하시다가 일약 대통령으로 되신 분이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하시다가 대통령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좀 배짱도 있고 또 승부사적 기질이 있는 분입니다. 또 리더십 스타일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두 분이 만나면은 거침없는 스타일, 좌고우면하지 않고 통 크게 협상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 때문에 어떤 실무적인 난관이 있더라도 잘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케미스트리가 참 잘 맞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참 잘 맞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두 정상 간의 교류 외에도 또 신뢰할 수 있는 측근 간의 한라인 구축도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주변의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핫라인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국무장관으로 누가 됐냐면은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주 상원의원 됐고요. 또 오늘 국가안보보좌관은 마이크 월스가 됐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리차드 그리넬 주 독일 대사를 하셨죠. 그리고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보좌관. 또 예를 들어서 이 의회에 가면은 제임스 리시 저하고 여러 번 봤습니다만 상원 외교위원장이 되실 분입니다. 원래 외교위원장 하다가 외교위원회 간사하다가 다시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면서 상원 외교위원장 되실 분. 또 우리 한반도 정책에 관해서 공화당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을 하고 있는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8선 의원을 하고 있는 펜실베니아 출신의 마이크 켈리. 이런 사람들하고의 어떤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당선인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을 일컬어서 이제 머니머신이다라고 하면서 100억 달러까지 올릴 수 있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대처할 우리 정부 카드는 뭐가 있다고 보시나요? 사실 100억 달러 올리겠다. 이게 방위 분담금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선 말씀을 드리면요. 이분이 공화당에 입당을 해서 처음 정치를 시작한 게 1987년입니다. 40대 초반 얘기인데 이분이 가장 먼저 정치 활동한 게 뭐냐면 뉴욕 타임스에다가 개인 사비를 들여서 광고를 냅니다. 그 광고 내용이 뭐냐면은 각 나라의 이 국방비, 소위 말해서 방위 분담은 각 나라가 알아서 해라. 미국이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위 분담금 문제는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019년 제가 외교통일위원장 당시에 방위 분담금을 그때 10억 달러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50억 달러를 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협상을 못하고 바이든 정부 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을 빨리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든지 아니면 특사를 보내서 한미동맹의 중요성, 한미동맹이야말로 머니머신이 한국의 머니머신이 아니라 글로벌 전략 을 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파트너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만 하더라도 미국에 이 투자한 액수가 가장 많습니다. 외국 쪽에 가장 많은 투자 액수 215억 달러를 했는데 이 정도로 우리가 투자도 많이 하고 일자리 창출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알려야 되고요. 그러나 방위비 협상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재협상이 들어올 겁니다. 재협상이 들어오면은 제가 2019년도도 그 미국의 제임스 하트라고 방위 분담금 특별 대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한국이 대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그때는 거부를 했습니다만 작년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하고 NCG 뉴클리어 컨설터티브 그룹 핵 협의 그룹을 만들었거든요. 그게 위해서 계속해서 핵 자산 미국의 핵 자산이 한국으로 옵니다. 그러면 핵 자산 배치에 대해서 우리가 비용을 내라고 그럴 겁니다. 그럴 때 이런 것을 우리도 적극적으로 하자. 우리가 비용도 되고 한미 원자력 협정도 개정하고
핵 추진 잠수함 기술도 이전해라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북미 관계가 또 어떻게 변할 것인가 예. 이 부분에도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이 가는데 트럼프 1기 때는 톱다운 방식이었단 말이죠. 지금 2기 때도 예, 예.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지금 미국 외교안보 정책 우선순위에서 북한은 밀려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 문제, 중동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나 미국 조야의 분위기는 어떠냐? 갈수록 북핵 폐기에서 북핵 동결로 가고 있어요. 북핵 관리로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민주당 공화당 대선이 있었습니다만 정당 강령에 보면은 북한 비핵화가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4년 임기 채우면 이제 그만두시거든요. 그 동안에 북한은 명실공히 사실상 핵 보유국 지 인정을 받으려 할 거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추파를 던지든 아니면 도발을 통해서 양국 정상 간의 만남 그걸 통해서 빅딜을 이루어낼 거다. 빅딜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북한이 러시아에 어떤 파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가로 예를 들어서 ICBM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핵 추진 잠수함 기술, 군사정찰 위성 기술을 만약에 전수를 받게 된다면 정말 한반도의 게임 체인저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북한이 언제든 미국의 뉴욕이나 LA를 마음대로 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결국 미국은 협상에 갈 수밖에 없다. 좋다. ICBM 폐기해라. 북핵 동결로 멈추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됩니다. 네. 북한 사실상 핵 보유국이 4년 안으로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윤 의원님께서는 우리의 제한적 핵 무장론을 주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구체적인 내용과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게요. 제가 말씀드린 북한이 명실공히 핵 추진 잠수함 아까 말씀드린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 기술을 전수를 받아서 아무 때나 북한이 맘만 먹으면은 뉴욕이나 LA를 공격할 수 있을 때 북한에 대해서 미국은 사실상 핵 보유국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한반도의 게임 체인저가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됐으면 우리도 어떤 옵션을 가져야 되죠. 그게 바로 제한적 조건부 핵무장입니다. 우리도 핵무장을 하겠다. 근데 그 핵무장이라는 것을 북핵 폐기와 동시에 같이 폐기하겠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도 4월 1기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북한 핵 문제가 있으니까 야 한국과 일본이 핵을 가지면 더 낫겠다라고 얘기했고요. 엘브리지 콜비 제가 최근에 한국에 왔을 때도 만났습니다만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차관보도 뭐라고 하냐면은 한국 핵무장 확장 억제로 항공 핵무장 배제하지 말자. 마이크 폼페이도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협상가적 기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협상여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제한적 의미의 핵무장까지도 갈 수가 있다. 충분히 가능한 군사적인 옵션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트럼프 정부에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정부로서는 어떤 해법이 좀 있을까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관이라는 것은 거래적, 이익적 관점에서 봅니다. 동맹이 과거의 가치 동맹이 아니라 이 공동체, 가치 동맹체에서 이 가치 공동체, 이익 공동체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군사 동맹이라고 해서 무슨 봐준다 이게 없습니다. 보호주의 무역 경향이 강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것은 아시다시피 미국 제1주선주의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보편적 관세를 60% 때리고 한국에 대해서 10 내지 20% 때리겠다라고 그랬고요. IRA법 또 칩스법 반도체법이죠. 반도체법에 대해서 그 보조금 한국 기업에 주는 것을 축소하겠다고 그러고요. 한미 FTA 재협상 반드시 들어옵니다. 이런 여러 난관에 거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아시다시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이 머니머신이 아니라 정말로 미국의 핵심 파트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미국에 투자한 액수만 215억 달러 최고의 투자국이다. 너희들의 일자리 창출하는 경제 동맹체이기도 하다. 이걸 설득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국내 산업을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되고 특히 한미 간의 경제협력 대화를 통해서 협상력도 증대시켜야 되고요. 또 예를 들어서 한미 FTA 협상을 위해서 우리가 미국산 원유라든지 또 여러 가스 이런 것을 수입도 해야 되고요. 또 민간 간에 공동으로 정보 공유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IRA법, 칩스법이 예를 들어서 공화당 의원 지역에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의원들 입장에서 의회 차원의 교류도 확대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함께 트럼프 2기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좀 대응해야 하는지 짚어봤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